소위 이 보수 언론과 대통령실의 작품을 통해서 예. 공천 학살이라고 하는 교집합을 통해서 자기들의 사람들을 침기 위해서 우리를 몰아낸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치가 훨씬 더 다이내믹해졌고 그런 공간을 통해서 당연히 이렇게 공개한 이유는 예. 김기현 당대표가 조용히 사라질 거면 뭐하러 공개를 하겠습니까? 아. 정치인이 이렇게 끝까지 뭔가 자기 거를 움켜쥐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간 예. 저는 다 놓친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당대표 사퇴, 총선 불출마를 오늘 동시에 선언했으면 예. 이후에 내년 1월, 2월에 이루어지는 공천 과정에서 야 사람이 없다. 지역구인 울산. 총선 때 울산에 출마할 것인가 불출마할 것인가. 이게 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나오신 네 분 패널께 앞에 OX가 있잖아요. 이 질문이 이겁니다. 자, 오늘 전격 사퇴를 발표한 김기현 대표. 향후 총선에서 울산 출마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면 O고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한 분만 X고 세 분이 O예요. 그러면 아까 이 주제관에서 유일하게 지금 말씀을 안 하신 분이 김종욱 전 행정가 O인데 O 들고 계시면서 왜? 그러니까 출마 가능하다, 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저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에게 공개도 되겠다고 얘기하면 서로 활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나온 내용이 재밌어요. 그 이준석 당대표 한 얘기가 뭐냐면 갑자기 왜 우리가 6석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지? 이게 조중동의 공격이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11월 자료를 가지고 갑자기 지금 위 내용을 흘린 이유가 뭘까? 전 제가 볼 때는 조중동이라는 보수 언론과 대통령실의 작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작품에 의해서 예. 김기현 당대표도 물러나고 이준석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과거에 물러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또 두 사람 다 이걸 또 공감한다 이런 또 얘기들을 한 측면이 있어요. 이준석 당대표가 어떤 본인이 표현한 겁니다만 예. 저도 작년 기억 떠올라서 짜증나는데 당하는 사람은 느끼고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는 건 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겠죠. 예. 저는 이런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사람은 이준석 전 당대표다. 나가거나 나가지 않거나. 어차피 김기현 당대표는 이미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라고 얘기하는 건 비대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혁신이 갔던 이유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아닙니까? 패배 예. 누가 했습니까? 김기현 지사가 패배한 거잖아요. 예. 그 패배에 대해서 가장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소위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건 예. 김기현 지사가 잘못했다고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사퇴, 당대표 사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까 이거는. 본인이 그만둘 걸 알고 이준석을 만난 거죠. 예. 그럼 이준석 전 당대표는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는 이준석 전 당대표인 거죠. 나가지 않는다면 이 내에서 역할을 한다는 거고 나간다면 밖에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통으로 안에 들어오면 울산 공천 줄 수 있겠죠. 나가서 받을 수도 있겠죠. 예. 어떤 형태든 제가 볼 때는 여지를 남긴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둘 간의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 지금에 있는 상황 자체들은 소위 이 보수 언론과 대통령실의 작품을 통해서 예. 공천 학살이라고 하는 교집합을 통해서 자기들의 사람들을 침기 위해서 우리를 몰아낸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치가 훨씬 더 다이내믹해졌고 그런 공간을 통해서 당연히 이렇게 공개한 이유는 예. 김기현 당대표가 조용히 사라질 거면 뭐하러 공개를 하겠습니까? 아. 다양한 여지를 남기면서 총선 출마는 내가 꼭 한다.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이번에는 유일하게 X. X 좀 들고 계세요. 김용남 전 의원 유일하게 X. 그러니까 울산 출마 이거 못할 거다. 네. 어떤 이유를 생각하신 겁니까? 우선 앞서 김 행정관께서 말씀하신 소위 대통령실과 일부 언론의 예. 음모론, 예. 살짝 그거는 음모론이에요. 예. 예. 그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려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상 훌쩍 넘어가는 상황에서 예. 정말 이번 총선은 무조건 이긴다 우리가. 예. 그러니까 이기는 상황에서 되도록이면 내 사람을 국회에 꼽자 이런 상황이면 뭐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 보고서 서울에서 우세 지역이 6곳에 불과하다는 보고서는 이게 총선 기획단의 보고가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11월 중순에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진작에 보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동안 예. 하도 쉬쉬하다가 늦게 터진 거예요. 총선 기획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10명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거를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언론 보도가 안 나오겠어요? 늦게 나오면서 실상이 까진 것이죠. 예. 그리고 그 김기현 대표의 지금 행보를 보면 다 움켜쥐고 있다가 다 놓치게 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희생 요구를 했을 때 먼저 예를 들어서 뭐 험지 출마를 선언을 했다든지 아니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도 총선 때까지 당 대표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어요. 예. 근데 묵묵부답하고 있다가 예. 지금 오늘 당 대표직 당 대표직 사퇴를 표명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 글 내용 중에도 예. 총선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는 전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도 여지를 남겨둔 것이죠. 근데 정치인이 이렇게 끝까지 뭔가 자기 거를 움켜쥐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간 예. 저는 다 놓친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당대표 사퇴, 총선 불출마를 오늘 동시에 선언했으면 예. 이후에 내년 1월, 2월에 이루어지는 공천 과정에서 야 사람이 없다. 정말 그러니까 김기현 전 대표를 수도권 어디라도 아니면 울산이 지금 흔들린다. 그러면 울산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비록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김기현 전 대표를 울산의 중심을 잡는 인물로 공천하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예, 나올 예. 수 있는데 다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다가 다 놓치게 생겼다. 저는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조금만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 그런 말씀 왜 드리냐면 소위 혁신위가 존재했고 지금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대통령실이 어떤 형태로든 제가 볼 때는요. 비워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본인이 독단적으로 저는 예를 들면 낙동강부터 시작을 해서 소위 중진 3선 거기다가 윤 측근까지 다 예를 들면 나가라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 전 그래서 이건 대통령실의 의중이 분명히 있는 거다. 왜? 영남 지역을 비워내지 않으면 혁신 공천을 할 수가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실제로. 예. 수도권에 무슨 의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혁신위가 성공을 못했죠. 소위 말해서 영남 지역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난 안 나가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조중동이 어떤 공격을 하기 시작하느냐? 여론조사도 공격했습니다만 또 다른 거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그만둬라라고 공격을 한 거죠. 가장 아픈 측면을 조중동이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얘기는 대단히 중대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예. 전 그런 싸움 과정에서 김기현 당대표는 더 이상 자기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핵심은 뭐냐? 다 필요 없고요. 영남 지역을 비워내는 게 가장 관건적이다. 비워내야지만 조중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건 아니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건 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 저는 그런 공간 만드는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희생양들이 존재한다. 저는 그게 제가 볼 때 영남 대표적으로 지역을 비워내려면 김기현 대표 지역구도 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당대표는 생존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준석 전 당대표와 마지막으로 만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 나가겠다고 하는 전 당대표를 예. 당대표를 그만두겠다고 하시는 분이 맨 마지막으로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지금 근데 울산 출마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는 무소속 출마라도 불사한다 그 뜻입니까? 제 얘기 이준석 당대표가 예. 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 왜? 이준석 당대표는 어느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 공격 안 합니다. 예. 그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김기현 지금 당대표 최근에 옹호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예. 제가 볼 때 여지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로 갔는데, 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울산에 출마할 걸로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아 있으면 이준석 당대표가 예. 만났잖아요. 예. 이준석 당대표 나가면 예. 이준석 당대표 당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로 나갈 다양한 수도 포석이 있다. 있다는 거 두 가지 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두 분도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두 분 다 내리시고요. 펜을 내리시고 제가 시간이 좀 빨리 가서 근데 제가 김재현 최고위원께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어차피 뭐 이건 두 분이 판단해서 시청자분께서 뭐 다양한 게 들으셨으니까.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가는 분위기가 보면요. 장제현 의원의 불출마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 사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오늘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것도 그렇고 보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동안 본인이 원하는 바, 본인이 제안한 바가 하나씩 실현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윤이나 중진들의 희생 요구가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를 보고 나가지 말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겁니다. 무슨 대화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맥락이 인요한 혁신위원장 구상이 지금 뭔가 하나씩 실현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그 최고위에서 그 인유한 혁신위의 그 결정을 의결하지 않고 예.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가 인유한 혁신위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에 관건이 있는 것이지 예. 이미 최고위 선을 떠났어요. 예. 그 당대표 선도 떠났고 음.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장제원 의원 또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면 굉장히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러면 아까 그 김기현 당대표가 과연 뭐 울산이든 어디 출마가 가능하냐라고 그 물어보셨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정작 우리 당에서 막상 경쟁력 있는 사람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울산 지역에도 우리 예. 당에서 거의 당선이 잘 안 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지역에 가서 내가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있는 지역구가 아닌 울산의 다른 지역구. 그렇죠. 그래서 정치가 뭐 생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생물을 예. 넘어서서 김기현 대표가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이 아직도 남아 있고 또 인유한 혁신위에서 내세운 여러 가지 혁신안이 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 과정을 통해서 예. 많이 구현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총선에서 상당히 또 국민들의 이목을 끌게 되고 예. 그것이 우리 당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김기현 당대표가 물러나야 될 이유하고 예. 이재명 당대표가 물러나야 될 이유를 따지면 이재명 당대표가 물러나야 될 이유는 한 10,000가지쯤 되거든요. 태산처럼 높은 예. 이유가 있고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야 될 예. 그 이유는 한 털끝만큼 정도밖에 안 돼요. 김전 최고위원 그 얘기가 뒤에 잡혀 아니,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좀 아프긴 아픈데 어쨌든 이 김기현 대표는 앞으로도 당의 역할을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기남 교수님도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구상이 뭔가 하나씩 실현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실현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뭐 관측이긴 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순방 전에 예. 장제원 의원을 만났잖아요. 또 만날 기회가 있었고 예. 그러면서 어쨌든 장제원 또 김기현 대표로 위시되는 그 뭔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혁신안을 좀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사인이 전달됐지 않았겠느냐. 자 그것을 저는 장제원 의원이 화답한 모양새다. 예. 본인의 불출마 선언을 통해서. 자 그럼 남은 사람이 김기현 대표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김기현 대표는 어쨌든 며칠간의 고민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내일 아침인지 모르겠지만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항상 보면은요 직권 여당의 그 교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뭐 정무적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자 그럼 이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장악력, 용산의 어떤 힘이 예. 작용하고 있고 결국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안을 결과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든 거 아니냐. 예. 얼마든지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요. 자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겼다. 김기현 대표가 그냥 물러나진 않는 것 같다. 자 이준석 대표를 만나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굉장히 뭔가 묘하고 어떻게 보면 아까 두 분 말씀하신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지금요. 들어서 어찌 보면 예.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가장 대척점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예. 만나고는 뒤에 사의를 표한다? 이것은 뭔가 지금 집권 여당 내부에 예. 용산의 장악력이 지금 이완이 생기고 있다든지 아니면 김기현 대표가 공천을 둘러싸고 본인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서 이 여지를 남겨두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오늘 당대표 사퇴라고 하는 그 수용은 했지만 예. 본인의 거취 문제, 지역구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나의 뭐랄까 좀 가지고 있으면서 예. 상황을 보면서 얼마든지 본인이 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자, 상황이 어제부터 오늘 사이 굉장히 여당 내에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장제원 의원의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 그리고 오늘 김기현 대표의 당대표직 사퇴 발표까지 쭉 이어졌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러죠. 그분들은 그럼 뭘 하실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요. 자 일단
그분들 목소리에 좀 담겨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장재원 의원 좀 부추만 결정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좀 윤한호 의원님과 지금 회동하고 나오시는 길이시잖아요. 좀 두 분 어떤 논의를 좀 하셨습니까? 회동한 사태가 없어요. 지금 강근도 의원님 또 친명이시잖아요. 당을 위해서 좀 불출마 결단에 동참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실 그분들이 대통령실이 지금 많이 올랐으면 그분들은 훨씬 땡땡거리고 큰 소리 치고 다 출마할 거란 말이죠. 근데 국정 지금 지지율이 워낙 낮으니까 이런 희생을 이제 감수하는 건데 이제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김재동 프레임이 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은 윤핵관이 아닌 게 오래됐어요. 방금 3명의 인물의 사진이 나갔는데 공통점은 친윤이라고 꼽히신 분이잖아요. 지금 뭐 장재원 의원 비롯해서 권성동,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도 있고 윤한호 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고. 어떤 결정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 분은 불출마, 그리고 한 분은 오늘 사퇴, 당직, 당대표 사퇴. 그러면 다른 분들은 뭐 없습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정치권에 나오는 거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어제 권성동 의원, 윤한홍 의원이 장재원의 불출마 선언이 있은 뒤에 만났다 그래요. 의원회 가서. 물론 이 사무실이 가까이 있어서 뭐 자주 만난다고 하지만 어제 만나면 또 심상치는 않아 보여요. 1시간가량 회동을 했다. 이게 장재원 불출마 선언 직후다. 아무래도 본인들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추정은 되는데. 자, 요거요. 김용남 전 의원님. 네. 일단 세 분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커진 거예요. 이 세 분들을 사실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아졌잖아요. 결국에는 어떤 결정을 할까요? 이거 한 분씩 짧게 전망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작년에 벌어졌다면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소위 김재동, 김기현, 장재원, 그다음 권성동 요 순서가 맞아요. 예. 작년이라면.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당내 사정을 좀 아는 사람은 소위 얘기하는 권력 서열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규가 맞아요, 사실은. 김재규요?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은 김기현, 장재원, 규. 이철규. 아, 그럼 다음 순서는 이철규 의원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권력 서열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지금의 권력 서열. 그럼 아무튼 서열이 그런데. 예,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나 윤한홍 의원은 예. 사실은 권력 핵심에서 멀어진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조 친윤인 건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특히 올해 3월 8일에 전당대회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요. 그럼 지금 어떤 뭐 사태로라든가 불출마에서는 좀 멀어져 있다. 대상에서는. 그러니까 그런데 소위 원조 친윤으로 항상 이 정부 초반에 세 명의 이름이 거론됐잖아요. 거론됐습니다. 권성동, 윤한홍, 장재원. 예. 그게 많은 국민들의 아직 기억 속에 남아 계시기 때문에 거론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올해 들어서 당내에 이루어졌던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아니다. 권성동 의원이나 윤한홍 의원은 조금 억울한 측면은 분명히 있을 그럼 겁니다. 이철규 의원은 억울하지 않은 상이다라는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 제가 보기엔 소위 얘기하는 실세인 것은 틀림없는 그러면 사실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할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지금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 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게 공천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 영입을 해서 그 인재를 어느 곳에 배치하느냐. 그게 사실은 공천 과정이 구체화되면 소위 얘기하는 전략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단수 공천 과정하고 직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권한을 사실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또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사고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뭐 박지성 디렉터의 영입설, 그렇게 설이 돌았었죠. 그리고 장미란 차관의 차출설 뭐 이런 게 계속 사고가 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글쎄요, 뭐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두고 봐야겠죠. 또 기다려 좀 봐야 되는 상황인데